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마지막 이제 3차 시를 하게 됐네요. 네, 네. 여태까지 제가 했던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잘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도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잘 가르치고 있나, 이렇게, 잡벅이라고 하죠, 잡벅. 네, 잡벅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 뭐, 강의를, 네, 수강시청이 아니죠. 네, 뭐죠? 네, 강의 시청 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네,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뭐, 복습 차원에서 계속 들으시고 하다 보면, 약간 생소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친근한, 네, 그런 이제 그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네,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네. 자, 네, 마지막, 네, 3차 시죠. 네. 자, 우리는 이제 그 2차 시 때까지 개정 절차 난이도에 따른 경성 연성헌법을 배웠고요. 자, 네 번째로, 자, 헌법의 현실적 규범력 정도에 따른 분류. 이건 제가, 앞서도 한두 번 네, 언급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뭐죠? 국민의 통합 기능, 다원주의와 국민의 통합 기능을 하고 있는 이 헌법이, 자, 우리의 뭐예요? 사회를 규율을 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 정치 현실, 사회 현실, 또는 뭐 경제 현실,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헌법이 규율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헌법이 지금 해당 국가의 어떤 다양한 생활 영역에 얼마만큼의 규율이 작동되고 있는지, 즉, 헌법의 기능이 우리의 사회에서 얼마나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헌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자,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가식적 헌법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자, 규범적 헌법은 뭐냐면, 헌법의 모든 사항들, 헌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헌법의 모든 조항들, 모든 사항이 우리의 각종 생활 영역, 즉, 뭐 경제, 문화, 사회, 자, 이런 전반적인 사회 생활 영역, 다양한 생활 영역을 100%잘 규율을 하고 있는 헌법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규범적 헌법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조항인 거죠. 즉,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그 대상에서 헌법의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먹혀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규범적 헌법. 즉, 헌법 규범이, 자, 헌법 현실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 등등등 이러한 현실들을 제대로 규율하고 있는 헌법으로, 자,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과의 괴리가 없는 헌법. 자, 헌법 규범이 대- 어, 헌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뭐 그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제대로 헌법이 규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에 괴리,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괴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딱 제대로 규율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이게 나중에 헌법 개정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도 지금 몇 차 개정 헌법이죠? 제6공화국 제9차 개정 헌법이죠. 우리나라 지금 헌법 제9차 개정 헌법이죠, 여러분. 1948년에 재헌헌법이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9차례 수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수정을 했던 게 1987년 제9차죠. 9차. 9번째 수정을 한 거죠. 그 제9차 개정 헌법이 지금 현행 헌법이죠. 자, 우리나라도 30년 됐죠. 그러니까 30년 훨씬 넘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개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헌법의 규범과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현실에 맞추어서 헌법을 계속해서 개정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도 뭐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예요? 헌법 뭐 개정하려고 이렇게 뭐 헌법안을 발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헌법 규범이 헌법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면, 헌법도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87년에 그때 제정했던 헌법이 오늘날에도 당연히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겠지만 어느 정도 괴리도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괴리들을 계속해서 메워가는 그런 작업들이 뭐죠? 헌법 개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뭐예요?
헌법은 뭐예요? 엄청 완벽하게 해놨지만 그 헌법이 현실을 되도록 규율을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너무나 헌법이 앞선 가치 지향적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자,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에 괴리가 없는 그런 헌법을 우리는 규범적 헌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명목적 헌법. 자, 헌법 규범이 이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인 거죠. 즉, 헌법이 지금 헌법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규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느 건 규율이 되고 있고 어느 건 규율이 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럴 때는 우리는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명목적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식적 헌법은 뭐죠? 헌법 현실을 규율하고자 하는 의지 전혀 없음. 전시 효과적 헌법. 즉 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즉 북한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인데, 그 헌법은 헌법이 되게 잘 되어 있지만 당연히 거기에는 헌법이 뭐예요? 북한의 사회를 규율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안 하고 있죠. 결국에는 네, 김정은 아저씨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은 제대로 다 만들어놨지만 이거는 이 헌법은 단지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거죠. 네, 전시 효과적이요. 아, 우리도 헌법 있다, 이렇게 장식적 헌법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네, 그렇게 장식을 해놓으려고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걸 우리는 가식적 헌법 이렇게 부릅니다. 즉, 헌법 현실을 얼마만큼 규율을 하고 있느냐에서 제대로 규율을 하고 있으면 규범적 헌법. 그다음에 제대로 규율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규율을 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명목적 헌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가식적 헌법, 즉 장식적 헌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은 제대로 만들어놨지만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냥 단지 전시용으로 만들어놨다. 자, 그걸 우리는 가식적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규범적이에요, 명목적이에요, 가식적이에요, 여러분? 네, 생각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뭘까요, 여러분? 네. 네, 이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네, 이런 거 갖고도 물어보고 하는데, 네, 혼자서 노트북을 앞에서 이렇게 떠들려고 하니까, 네, 상당히, 네,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우리가 가식적 헌법일까요, 여러분? 네, 가식적 헌법. 우리가 북한은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네, 가식적 헌법은 아니겠죠. 그럼 명목적 헌법일까요, 여러분? 헌법 규범의 이상적인 내용이 이루어져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헌법일까요? 아니면 헌법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고 있는 헌법일까요? 네, 이 둘 사이에 고민이 많이 되죠. 자, 우리나라 헌법은,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명목적 헌법에서 규범적 헌법으로 가는 이 사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답이 아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식적 헌법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명목적 헌법에서 규범적 헌법으로 가는 어느 중간 단계에 우리나라 헌법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꼭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는 규범적 헌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명목적 헌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 네, 명목적 헌법에서 규범적 헌법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마지막으로 헌법의 법원을 볼까요? 헌법의 법원. 네. 헌법의 법원을 보겠습니다. 헌법의 법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법원이 자, 다섯 번째로 헌법의 법원을 보겠는데 이 법원은 뭐냐면 네, 우리가 말하는 재판을 받는 곳, 법정은 아니고요. 법의 원천이라는 거죠. 자, 법의 원천. 네, 헌법의 법원이라고 하면 법원의 원천은 뭐냐? 자, 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헌법의 원천은 뭐냐 도대체? 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자, 헌법 규범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는 법 규범이 자리 잡고 있는 소재 내지는 법의 형식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 규범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는 법 규범, 즉 법 조항이 자리 잡고 있는 조항 또는 법 형식인 거죠. 자, 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헌법 조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에 근거하고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는 거냐?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의 법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즉 헌법의 법원을 꼭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헌법의 법원을 왜 알아야 되느냐? 무슨 이득이 있길래 알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익은 이겁니다. 헌법의 내용을 밝히는데, 네,
헌법의 법원이 필요한 거죠. 자, 헌법의 법원이 어디냐를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헌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겠구나, 헌법의 내용은 어떠한 게 되겠구나, 그런 헌법적 내용을 밝히는데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뭔가 헌법적 문제 또는 헌법적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자, 헌법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헌법의 법원이 무엇이냐, 헌법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헌법은 어디서 탄생을 한 거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탄생을 안다면 이 조항은 이러이러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조항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이 생겨났을 때부터, 즉 동기 배경을 보면 이 헌법 조항은 어떠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번 헌법 재판은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 재판의 기준으로서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 규범들을 찾기 위해 헌법법원의 고찰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떠한 게 헌법 규범이냐를 찾기 위해서는 도대체 헌법의 법원이 뭐 어떤 거냐, 이런 고찰의 필요성이 또 생기고, 자, 성문헌법점뿐만 아니라 다른 법 형식에서도 기본권 규범 등 헌법 규범을 찾아냄으로써 기본권 보호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문헌법점뿐만 아니라 다른 법 형식에서도 기본권 규범 등의 어떤 헌법 규범을 찾아낼 수 있음으로 해서 국민의, 즉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헌법의 법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결국은 헌법의 근거가 뭐냐, 이런 거죠. 자, 근거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헌법 규범을 또 더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찾아낸 헌법 규범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영역을 바뀔 수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에도 그러한 영역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헌법 사항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면 뭐예요?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에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네, 카톡이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성문법원이 있고, 두 번째로 불문법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성문법원을 보면 성문이 뭐라 그랬어요? 네, 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문자. 그렇죠? 자, 헌법에 문자로 되어 있는, 자, 법원은 바로 성문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헌법의 법원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것, 즉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헌법전입니다. 헌법전. 네, 귀찮네요. 네, 그리고 자, 헌법전.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헌법의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당연히 헌법전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헌법전은 헌법 전문, 그 다음에 헌법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부칙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자, 먼저 헌법 전문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헌법 전문을 보세요. 네, 유관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그죠? 네. 저도 헌법 전문, 잠시만요. 자, 유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자,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과 불이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또 뭐라고 돼 있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등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들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그 다음에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이제 헌법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헌법 전문을 과연 헌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 또는 헌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에 따라서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과연 우리가 헌법 제1조부터 130개 조항이 있는 것처럼 그런 헌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헌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 전문이 과연 헌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겠죠, 여러분. 자, 없다고 보는 게 부정설이고, 그 다음에 있다고 보는 게 긍정설인데, 부정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를 기술하고 이념을 제시하는 선언 내지 강령으로 법규범위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부정설입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은 단순히 헌법의 역사, 자, 이거 역사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헌법의 이념은 어떻게 되고, 자, 이거 선언하고 이런 강령이지, 이게 무슨 법규범이냐? 헌법 전문은 법규범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적 효력이 없고, 자, 헌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설은 무슨 소리냐? 아니다. 헌법의 기본적 이념과 원리를 담고 있고 국민이 헌법의 제정권자, 그쵸? 제일 마지막에 국민투표로서 제정한다 돼 있죠. 자, 헌법의 제정권자고 주권자임을 표명하고 있고 국민의 근본 결단을 담고 있는데 당연히 법 규범적 효력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긍정설입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은 헌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자, 헌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모든 법률, 명령, 규칙, 헌법 하위의 규범이 헌법 전문에 뭐예요? 부합돼야 되고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전문에 헌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헌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또 뭐예요?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원. 네.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는데, 자, 다수설과 판례는 헌법 전문에 헌법적 효력이 있다는 이 긍정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의 결정에서도 헌법 전문이 최고 가치 규범이라고 보아 법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즉, 헌법 전문에 헌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모든 법률 하위의 법령은 헌법 전문에 부합되게 제정이 돼야 되고 헌법적 분쟁이나 헌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헌법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바로 헌법 전문의 헌법적 효력 긍정설인 거죠, 여러분. 자,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자, 헌법 법문. 자, 헌법 규범을 도출하거나 파생시킴. 헌법 법문은 당연히 헌법적 효력이 있고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 규범을 도출하거나 파생시키는 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뭐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서의 인격권, 성적 자기 결정,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발현권 등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헌법은 추상성과 간결성을 갖고 또 뭘 갖는다 그랬죠?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는다 했죠. 내용적 특성에서.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뭐죠? 1조부터 130조까지 있지만 뭐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그게 우리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네. 왜냐면 어떤 헌법 조항에 의해서 그 조항을 해석하다 보면 확대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해석을 통해서 그 조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을 도출을 하거나 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파생,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뭐 이런 거 있죠.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조 2종을 나누어 가지고요. 자, 그러면 10조 전단에서 죄송합니다. 2당 2항이 나눠진 게 아니고 전단 후단으로 나누어져 있죠. 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전단인 거죠, 여러분. 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이냐? 자, 이것을 해석을 했을 때, 자, 이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인격권,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나요? 인격권이라는 게 도출이 될 수도 있고, 파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런 거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갖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도 뭐죠?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 다음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도 자,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헌법 전에는 없어요. 그렇죠? 헌법 본문은 없지만 자, 헌법 제10조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서 자, 이러한 것들을 도출하거나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전문 본문도 당연히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부칙. 부칙은 뭐죠? 여러분 130조 그 다음에 보면 부칙 해가지고 6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자, 헌법의 시행 시기라든지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면은 뭐 이 헌법 제정 당시에 뭐 모든 법률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부칙 꼭 읽어보세요. 헌법 제 마지막에 부칙 6개 조항 쭉 읽어보고 자, 뭐 이 헌법이 뭐
제정될 당시, 시행될 당시의 법률은 뭐 유효하지 않고 뭐 1년간 유효하고 뭐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사항들을 우리는 이제 경과 규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과 규정 혹시 네, 경과 규정이라는 거 있는데 그런 경과 규정들을 쭉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헌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다른 법률도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헌법과 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과 규정이라는 걸 두는데 여러분 이 경과 규정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지고 네, 열린 게시판에 한 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의무는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네,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과연 이 경과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과 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짧아요. 네, 한번 두세 줄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경과 규정에 대해서 자꾸 네,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는데 늘 얘기하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성적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네. 하고 싶은 사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하고 싶은 사람만. 네. 그래서 이 경과 규정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과 규정은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어, 법적 안정성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네. 법적 안정성이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법적 안정성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찾아보시고 제가 다음 3주차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법률 볼까요? 법률. 자, 뭐죠? 우리는 자, 성문법원, 헌법의 법원 중에 성문법원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헌법전을 봤고요. 두 번째로 법률을 봤습니다. 자, 헌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중요한 법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헌법이 추상적 간결성, 그다음에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이 헌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게 뭐예요? 그 하위 규범인 네, 법률인 거죠, 여러분. 네, 헌법은 추상적으로 인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 행복 추구권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 놓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법률은 뭐냐면 헌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한 법을 우리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법률은 당연히 국회에서 제정하죠. 법률이라고 이름 붙은 건 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률은. 네. 그리고 뭐예요? 헌법의 내용을 구체하여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중요한 법원이 된다. 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형식에는 관계없이 헌법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곧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거나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법률이 됐든 명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고시 예규가 됐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얘기했죠. 즉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형식은 전혀 상관없이 내용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냐? 자, 이 두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즉 뭐냐면 법률은 자,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법이기 때문에 즉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의 중요한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률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네. 자, 여기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경우 법률에 의해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도 법치주의가 순서대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이 수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헌법을 더 구체한 이 법률에서 뭐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 법률에 의해야 된다. 법률, 네, 그렇죠. 헌법을 구체한 이 법률 바로 밑에 헌법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법률이 자 법률 즉 국회에서 정하는 법을 우리는 법률이라고 그러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되고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도 자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즉 그 통제가 어떻게 돼요? 네. 법률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법치주의 원리. 네,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죠, 우리 사회에. 자, 법치주의라는 게 뭐냐면, 국민이 어떠한 법 규범을 준수하는 걸 법치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건 우리 국민이 법을 준수한 의무인 거지, 그걸 법치주의라고 하지 않고요. 자,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헌법에 의해서 권한이, 즉, 숙권된 국가기관들 있죠. 국가 권력을 숙권받은 국가기관은 자의적으로 뭐예요?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뭐죠? 국가 권력의 통제적 기능을 헌법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 규율하고 있는 법이 뭐냐면 법률,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고, 즉 법치주의는 뭐냐면 헌법에 의해서 수권을 받은 국가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은 자의적으로 그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게 아니고 뭐죠? 법률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자기가 가진 뭐죠? 그 국가기관이 가진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법치주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법치주의는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기관이 자신들이 가진 국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서 행사해야 한다. 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도 당연히 뭐죠? 헌법의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문법은 뭘까요? 자, 불문법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고 했고, 당연히 이 불문법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없지만 당연히 관습헌법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헌법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바로 뭐냐면 불문헌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헌법관습법인 거죠. 헌법관습법. 관습헌법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자, 그러는 것처럼 자, 이 헌법관습법, 즉 관습헌법도 뭐예요? 불문법원으로서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문자로는 없지만 그게 국가 조직과 구성에 또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네. 자, 즉 그래서 헌법적 관행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헌법 규범으로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져 헌법이라는 확신이 주어진 법규범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전면적 긍정설이 있는데 우리는 전면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그렇지만 하나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자, 헌법조립법, 헌법판례, 불문국제 국제 헌법 규범도 다 마찬가지로 불문법원에 속하고 자, 이러한 거에서도 뭐죠? 실질적 의미의 헌법 사항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불문 법원으로서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리. 제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죠. 조리는 뭐냐면 자연의 이치라 그랬죠, 여러분. 자, 우리가 수많은 법률, 법규, 법령을 다 가지고 있지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뭔가를 재판하고 판결을 할 때 그 현상, 그 사건을 규율할 수 없는 법이 저기 있겠죠. 그 사건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재판을 포기를 해야 되냐? 재판관이 판사가 재판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죠. 그래도 없을 경우 제일 마지막에 적용되는 게 조리라 그랬죠. 네, 자연의 이치, 순리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조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이 불문법원, 즉 불문법이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관습헌법적인 사항으로 불문헌법이다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도 어느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불문헌법의 사항이다, 헌법관습법적인 사항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즉 첫 번째로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뭐죠? 네,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적 인 사항에 대한 어떤 관행 내지 관례가 옛날부터 존재하는 거죠. 옛날부터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모르겠지만 먼 옛날부터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네,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관행이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해요. 그 관행을 그 국민이 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되고 계속된 거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 뭐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이 그걸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이 그것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네, 계속해서 반복되고 뭐죠? 계속된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뭐죠? 갑자기 뭐 198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대전이야. 뭐 대한민국 수도는 뭐 광주야. 자, 이런 관행이 없었다는 거죠. 쭉 서울이라는 거죠. 한 번도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요건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사항. 즉,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명확하잖아요. 이 명확한 내용을 가진 사항만이 자,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어, 뭐죠? 성문 헌법은 아니지만 불문 헌법에 속하고 이거는 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네, 다음 3주차 때, 네,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